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테빌리티에 대한 크라이테리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A 베타 룹 게인의 페이즈 시프트를 보고요. 이것이 180도가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A 베타의 절대값이 매그니튜드가 1보다 작으면 스테이블하고 1보다 크면 언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즈 시프트 180도, 그 다음에 A 베타는 1, 얘를 기준으로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지 않냐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스테빌리티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는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일단은 A 베타 이런 식의 피드백 어널리시스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스테빌리티는 절대 조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스테빌리티에 대한 그런 분석법이나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완결된 내용들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시어리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킷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지금 말씀드린 이 A 베타의 매그니튜드와 이 페이즈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A 베타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할 때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라는 이 플롯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조금 더 가시화해요.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딱 그 A 베타 요 값을 A 베타 값을 이제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al axis, 여기는 imaginary axis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때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게 이제 A 베타의 매그니튜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이제 페이즈 시프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A 베타에 대한 것들을 플랫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오메가가 0일 때, DC일 때의 A 베타 값을 이제 여기를 찍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를 조금 높이면서 페이즈와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오메가가 조금씩 커지면서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 A 베타의 절대값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 게인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좀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 매그니튜드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페이즈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즈 시프트 이제 45도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은 페이즈 시프트 45도가 딱 일어나는 점이 첫 번째 폴을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폴의 지점이 여기겠구나. 다른 폴들의 영향에 의해서 페이지가 점점점 시프팅하면서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는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페이지 시프트가 180도가 일어났을 때 그건 결국에는 이렇게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 리얼 액시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에 이 네거티브 리얼 액시스로 넘어갔을 때인데, 그때의 이 앰플리튜드가, 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페이즈 시프트가 180도 일어났을 때 매그니튜드가 1보다 큰 거잖아요. 얘는 이제 언스테이블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80도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매그니튜드가 이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부르는 이 플롯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네거티브 리얼 액세스하고 이렇게 딱 교차하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가 이 스테빌리티를 결정해주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폴 자체를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폴의 위치를 이 플롯을 한다고 했으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리얼 액시스와 이제 이미지너리 축에 대해서 폴의 위치를 플롯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런 식으로 갈라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축에서 표현하는, 시간에 따라 표현하는 솔루션은 이 익스포넨셜 st라는 그런 이
표현식을 따라서 파형이 결정될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의 그러니까 S가 이제 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제 이 ST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곱하기입니다. 구분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실수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실수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값 자체가 이제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사이누소이드 웨이브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치 얘는 이제 이 페이즈만 계속 변화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그마가 0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폴의 위치는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상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파형 자체는 얘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매그니튜드가 일정한 이런 파형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의 위치가 이제 요 평면상에서 오른쪽에 있다 하면은 이 실수부가 플러스란 얘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폴의 위치가 이 왼쪽에 있다고 하면 이 레프트 플레인에 있다고 하면 이 실수부가 마이너스란 얘기고 그러면 이 텀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 감소해서 이런 식의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가 딱 이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스테빌리티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폴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롯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 나가겠는가라는 건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1 플러스 A 베타 분의 A 이런 식으로 이 트랜스퍼 펑션을 서술했던 것들을 그냥 일단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트랜스퍼 펑션의 이 분모 부분이 0이 될 때에 그때의 S에 대한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1 플러스 A 베타, 1 플러스 A 베타가 0이 될 때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개의 폴이 있는 시스템을 이제 두 개의 폴, 뭐 하나의 폴 뒤쪽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텐데 일단 간단한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서킷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 폴로 A 서킷을 서술할 수 있고 베타는 그냥 베타, 그냥 어떤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그냥 특정한 베타를 갖고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저항 디바이더처럼 A 서킷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베타는 그냥 특정 베타라고 하면 이 A 서킷을 요 A 부분을 A 트랜스퍼 펑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베타는 그냥 이 컨스턴트한 베타라고 넣는다면 그때 AFS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찰하게 되는 거는 이 피드백까지 감안된 이 트랜스퍼 펑션에서의 폴의 위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원래의 A 서킷의 폴의 위치보다 1 플러스 A 베타만큼 되는 이 하이 프리퀀시로 옮겨진다. 이거 예전에 여러 번 봤던 거죠. 그 다음에 DCS의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디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A 서킷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DC에서의 매그니튜드가 A0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오메가 P라는 폴을 갖고 있어서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원 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타라는 피드백 게인의 이 피드백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3dB 밴드위스 이쪽으로 확장되고 게인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한다 그러면은 원래 요 위치에 있었던 폴이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 P라는 위치에 있었던 폴이 마이너스 오메가 P 곱하기 1 플러스 A 베타라는 곳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폴의 위치가 이 이미지너리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 끝 왼쪽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베타라는 것이 증가할수록 그렇게 되고 있고, 그때 이제 게인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일단은 이 룹 게인 자체가 크다고 했을 때 폴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멀리 간다. 그 얘기는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밴드위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원 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폴이 되고 이제 폴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저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원래 A 서킷이 마이너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2라는 이런 두 개의 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1 플러스 A 베타가 0이 되는 그 솔루션을 찾는 건데, 1 플러스 A 베타가 0이 되는 솔루션을 찾는 건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S에 대한 식으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걔의 해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오메가 P1 플러스 오메가 P2, 그 다음에 요 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이제 베타가 없으면, 베타가 0이면 그냥 여기가 오메가 P1 플러스 오메가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오메가 P1 오메가 P2니까 사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2의 제곱, 이 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 오메가 P1 플러스 오메가 P2의 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2 항이 여기서 튀어나오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P1 아니면 마이너스 오메가 P2라는 솔루션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인 경우에 마이너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2의 솔루션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 베타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그 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솔루션의 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그림이 이제 루트 로사이라고 부르는 이 플롯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폴의 위치를 플롯하는 것을 이미 한번 다뤘는데,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해가는 게 루트 로커스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베타가 어떻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오메가 P1, 오메가 P2, 베타가 0일 때 이 두 개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가 요 항이 증가하면서, 그쵸? 요 항이 증가하면서 얘네 둘 간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0이 되는 그 시점까지 베타가 증가하면서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폴이 만나는 거고요. 두 개의 폴이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더 증가하면 요 항이 이제 어떻게 되죠? 컴플렉스 항이 되면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넘버가 되는 거잖아요. 요 항이요. 그래서 그때는 리얼 성분과 이미지너리 성분에 의해서 폴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리얼 성분은 그냥 여기서 만났을 때 고값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가 여기서 만나는 건데, 요 만난 위치에서부터 이미지너리 성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니까 보시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폴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스플릿돼서 아래 위로 뻗어나가는 것들을 보시게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베타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요 상이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얘는 여전히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폴의 위치가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냥 unconditionally stable, 그냥 항상 무조건적으로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루트 로커스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스테빌리티에 대한 어널리시스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일단 제어공학개론과 같은 과목들, 제어공학 기초, 제어공학개론, 뭐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제어 쪽 컨트롤 시어리를 배울 때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실은 상당히 리치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서킷 레벨에서 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시어리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고주파 공학에 대해서 배울 때 RF 공학, 고주파 공학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폴의 위치가 지금 이 베타라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A 서킷 자체가 두 개의 폴 정도로 어널리시스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회로가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베타라는 피드백 팩터가 있는 서킷으로 꾸미고 그때 폴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형적인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저희가 원래 친숙했었던 보드 플러스로 들어오고, 이것을 마지막에 하는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OPMF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할 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 보드 플러스를 이용하는 걸로 결국에는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상당히 고전적인 내용이지만 서킷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메인으로 보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가장 저희가 메인으로 삼는 겁니다. 앞에서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뭘 보냐 라고 했을 때 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페이즈 시프트가 180도 일어났을 때 A 베타의 매그니튜드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보드 플롯이 그냥 적격이거든요. 그래서 A 베타의 매그니튜드를 지금 플롯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어떤 폴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0dB를 크로싱 한다는 얘기는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1인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의 페이즈 시프트를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 베타의 페이즈 시프트를 이제 별도로 플롯한 그림이에요. 보시면 폴이 있으면은 거기서 뭐 45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폴들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이제 시프팅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딱 크로싱하는 포인트, 요 X축과 이 A 베타가 인터섹트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페이즈 시프트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아직 180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죠.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페이즈 측면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요 여유 분을 저희가 페이즈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은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1이 될 때, 0dB가 될 때 그때 페이즈를 읽고, 페이즈 시프트가 180도에서 얼마만큼의 아직은 여유가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얘를 페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180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이 여기서 이제 A 베타가 매그니튜드 1이면 딱 언스테이블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 상황에서 A 베타의 매그니튜드를 봤더니 0dB보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A 베타가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0dB라는 요 A 베타의 매그니튜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얘를 저희가 게인 마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과 게인 마진이 제가 보드 플롯을 통해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상당히 고전적이고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됩니다. 요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을 항상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고요. 피드백 서킷이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페이즈 마진은 얼마입니까? 게인 마진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놓고 그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트랜전 웨이브폼에 대해서 이 서킷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오실러터리한 그런 비헤이비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냥 가령 이제 과도한 피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페이즈 마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그냥 오버슛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만하게 이제 파형이 전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빌리티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보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보는 거,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OPMF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테빌리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폴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A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타임즈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베타를 바꿔가면서 이 지금 보시는 이런 플롯을 새로이 하는 게 사실 상당히 낭비스러워요. 왜냐하면 A라는 서킷, 이 A라는 트랜스퍼 펑션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바꿔 나가는 건데, 베타를 바꿀 때마다 이걸 다시 플롯하고 다시 플롯하고 얘를 다시 플롯하는 게 조금 중복된 일을 여러 번 하는 듯한 느낌이죠. 게다가 저희가 지금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베타에서는 페이즈 시프트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A 베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A에 의해서만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A 베타의 페이즈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A의 페이즈 시프트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이 간략화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아래쪽에서 보고 계신 거는 사실은 얘는 A 베타의 페이즈 시프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A의 페이즈 시프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는 페이즈 시프트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플롯을 보시게 되면은 A의 매그니튜드를 플롯하고 있어요. A의 매그니튜드를 플롯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A 베타의 매그니튜드를 이제 로그 플롯을 한다고 하면 dB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다시 쓰게 되면 20 로그의 A와 20 로그의 베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또 다시 쓰게 되면 20 로그의 A에다가 마이너스 20의 베타분의 1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다시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A에 대한 플롯을 이렇게 그대로 A에 대한 플롯을 그냥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바뀔 때에 20 로그 A 베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의 이그젬플 하나 봅시다. 지금 보시면 20 로그 이 원오버 베타를 하나 플롯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플롯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베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작아지면 베타분의 1은 매그니튜드가 증가하는 건데 위로 올라오죠. 그럼 얘와 두 개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20 로그 A 베타라는 값이 되는 거고, 또 베타 값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베타 값이 특정의 베타가 정해졌을 때, 가령 지금 여기 봅시다. 베타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20 로그 1오버 베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A 곱하기 베타의 페이즈는 여전히 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차이가 결국에는 20 로그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개의 점이 만나는 여기는 20 로그 A와 20 로그 1오버 베타가 차이가 없는 점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20 로그 A 베타라는 그 값이 0dB가 되는 점이고,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1이 된다는 점이고, 그때의 여기서의 페이즈 값을 읽게 되면은 페이즈 마진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플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런 식의 플롯을 적용을 하게 돼요. 뭐냐? A에 대한 플롯을 하고 베타분의 1에 대한 플롯을 하고 얘네들의 차이를 보고, 결국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이런 지점들, 베타가 바뀌게 되면 이런 지점, 베타가 바뀌면 이런 지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추적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보드 플롯을 이용해서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하고 스테빌리티를 관찰하는 주요 방법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베타에 따라서 크로싱 하는 곳을 이제 보시면 지금 A 서킷 자체는 여기에 폴이 하나, 여기에 폴이 하나, 여기에 폴이 하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곡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베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크로싱하는 포인트들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여기 같은 케이스는 지금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로싱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의 폴을 이미 지난 지 한참 됐고,
그 다음에 아직 두 번째 폴은 만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하나의 폴에 의해서 페이즈 시프트는 온전하게 90도까지 일어났고요. 그 다음 폴에 의한 페이즈 시프트는 아직은 뭐 크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페이즈 시프트가 지금 한 108도 정도 나서 72도의 페이즈 마진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베타를 만약에 더 키워가지고 요 베타분의 1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크로싱 포인트가, 이 상황에서 크로싱 포인트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개의 폴을 이미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한 페이즈 시프트가 90도는 충분히 다 일어났고, 두 번째 것도 거의 다 180도만큼, 두 번째 폴에 의한 것도 90도만큼 일어나서 두 개의 폴에 의한 페이즈 시프트가 거의 180도에 다다른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요 마이너스 180도 요 상황, 여기가 딱 이제 스테이블 하냐 스테이블 하지 않느냐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을 제가 딱 보게 돼요. 그럼 보시면 마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이즈 마진 0, 개인 마진 0, 이런 그런 지점이 딱 여기고요. 그리고 나서 베타를 더 키우면 이제 문제는 이때 생기는 거죠. 이 상황에서 페이즈 시프트를 보면은 페이즈 시프트가 이미 180을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케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플롯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에 대한 플롯을 했을 때 크로싱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크로싱 했을 때의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하냐 스테이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